한 주간의 지역 이슈 짚어보는 뉴스잇데이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으로는 포항 해안가를 중심으로 지금 소나무가 집단으로 말라 죽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소나무 재선충병과 수십 년을 싸우고 있는 포항시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포항 남구 해안가를 중심으로 소나무 집단 고사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소나무가 죽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듯 집단으로 고사하는 경우는 대부분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돼서인데요. 네. 한때는 감염목 수가 한 5만 그루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서 이제 통제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한편 그랬던 포항시로서는 현 상황 때문에 포항 재선충병 관리에 다시 비상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소나무 재선충병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소나무 재선충병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1988년에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견된 우리나라의 소나무 재선충병은 3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현재 예? 피해가 수그러들기는커녕 전국 각지로 더욱 확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소나무 재선충병이 뭐냐 하면 일단 감염이 되면 기주식물인 소나무를 100% 고사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식물 전염병의 하나로 예. 소나무 에이즈라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예. 병이라고 하지만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렇게 퍼지는 것은 아니고 예.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선충이 소나무 내부로 침투한 뒤에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선충이란 것에 이제 감염이 돼서 죽게 된다라는 건데, 뭐 이런 미세한 선충이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로 확산해서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걸까요? 네, 얼핏 보면 그렇게 다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소나무 재선충병은 그렇게 스스로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스스로 나무를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전파될 수는 없고 네. 여기에는 매개충이라는 전파 경로가 존재합니다. 각종 연구 자료에 따르면 솔수염 하늘소라는 벌레가 주요 매개충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솔수염 하늘소가 건전한 소나무를 가지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네. 솔수염 하늘소 몸속에 있던 소나무 재선충이 소나무 내부로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특이한 점은 매개충은 죽은 소나무에만 알을 놓을 수 있는데 스스로는 소나무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예.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재선충이 어떻게 보면 매개충이라는 솔수염 하늘소와 공생관계에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솔수염 하늘소가 이제 소나무를 옮겨 다니면서 선충을 옮기고 또 그 선충이 소나무를 죽게 하면 거기에 이제 알을 낳아서 번식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포항에서는 지난 2004년 10월 21일 북구 기계면 내단리산 32에서 이제 재선충병이 최초로 발생한 다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병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네. 올해는 또 기존의 북구 지역이 아닌 남구 해안가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북구 지역이 가장 재선충병에 많이 감염되고 피해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 포항시 등에 따르면 이제 지난해 말부터는 남구 구룡포와 호미곶을 잇는 해안가 소나무 군락지 약 2만 1,000헥타르에서 소나무 20만 그루 가량이 재선충병에 감염돼서 말라 죽은 것으로 네.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네. 구룡포읍, 장기면, 동해면 등 포항의 해안가 지역은 여러 해에 걸친 태풍 피해와 지속적인 해무로 인한 염해 피해로 소나무 생육 환경이 좀 좋지 않은데요. 네. 그래서 더 재선충병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고도 있습니다. 예. 이에 이달 6일 날에는 산림청과 경북도 포항시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구 해안가 지역에 지금 방제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북구 지역과는 달리 남구 지역은 좀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먼저 이제 호미곶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국방시설 내에 지뢰 매설지가 있어서 인력이 직접 접근하기는 좀 위험한 곳이고 예. 동해면과 장기면에는 마찬가지로 또 군시설이 있어서 드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찰이나 공중에서 약을 뿌린다든지 이런 방제 작업이 제한돼서 예.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상철 포항시 정무특보는 피해 유형에 따라 복합적인 방제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산림청, 경북도와 협력해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방제 작업에 대한 계획이 좀 나왔습니까?
네, 일단 포항시는 이달부터 본격적인 소나무 재성충병 방지에 돌입했는데요. 예. 내년 3월 말까지 남구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방제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다만 그 피해 지역이 좀 광범위하고 피해 소나무도 많아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피해 지역의 지형과 특성에 맞게 드론을 활용해서 뭐 약재를 분사하는 드론 방제와 집단 발생지 내에 그 소나무를 모두 베는 그 네. 모두 베기, 또 피해목 주변의 건강한 소나무에 대한 예방나무 주사 등을 확대 시행해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남구 지역 외에도 이제 소나무 재선충병이 있으니까 네. 이 전역의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올해 연말까지는 그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즉 이제 피해목이 어느 정도 분포돼 있고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 뭐 네. 이런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이런 걸 바탕으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방제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남구 지역이 좀 심각해 보이긴 하는데요. 뭐 올해 이런 좀 확산 추세가 사실 포항뿐만의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 남구 지역이 이렇게 확산되는 것이 이제 포항시의 뭐 방제 실패나 뭐 관리 소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재성충병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요. 예. 일례로 그 최근 전국적으로 이상 기후 및 산림재해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소나무 재성충병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실제로 지난해 전국 소나무 재성충병 감염목은 38만 그루에서 올해는 107만 그루까지 3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예. 소나무 재성충병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준 포항시 녹지과장은 소나무 재성충병의 피해 확산 속도가 방제 속도보다 월등히 빨라서 방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예. 어려운 상황이지만 피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예찰을 강화하고 피해 고사목을 정밀히 조사하면서 효율적인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방제에 총력을 다하는 만큼 정말 하루빨리 이 재선충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 수십 년 가까이 재성충병과 이렇게 싸워왔는데 네. 뭐 나무에 예방 주사를 놓거나 그 매개충을 박멸하고 뭐 죽은 소나무를 베어 훈증 처리하는 등의 대처법은 그 10년 전이나 네.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데요. 그 10년이면 뭐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네. 그 천문학적인 비용을 계속 투입하는 지금 같은 방제가 아닌 관련하는 방제 기술 아니면 네. 뭐 새로운 수종을 개발한다거나 재성충병에 네. 강한 뭐 이런 방법들로 기술적인 면이 좀 더 발전을 해서 손쉽게 재성충병을 박멸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기술이 개발돼서 네네. 이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음 소식을 보니까 이제 포항의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병우 국회의원이 포항의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통한 인구 유입을 위해 포항 도시공사를 설립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네요. 네. 김병우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를 비롯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예. 또 경기도시주택공사 GH 등의 공공개발 주체가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전국 41개의 광역기초지자체가 도시공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산하 개발공사가 17개, 기초자치단체 산하 개발공사가 24개이며 예. 올해 추가로 기초자치단체들의 개발공사 설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포항보다 좀 작은 곳에도 개발공사가 있다고요? 네, 포항보다 인구와 도시 규모가 적은 춘천과 함안은 지역 개발공사가 이미 설립돼 있고 네. 최근 천안과 구미 등에서도 기존 개발 사업의 한계를 보완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자 시설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려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포항은 시설공사는 있으니까 네네. 그럼 공사로 전환하는 이런 방법이 또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대로 기존의 시설공단을 지역개발공사로 전환하는 경우 이 네.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적은 장점도 있는데요. 네. 지방공경법에 따르면 이제 공단의 청산 절차가 없이 네. 공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뭐 지자체장 승인을 거쳐 의회 의결을 받게 되면 이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구조로 이래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방법은 뭐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할 것 같고 네네. 그럼 이제 공사 설립의 장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 김병욱 의원이 일단 밝히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요, 그 포항 도시공사를 설립하면 포항의 특성에 맞게 계획적으로 도시 개발을 추진할 수 있고 예. 또 학교, 병원, 문화, 레저 시설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또한 포항도시공사가 개발 사업으로 이익을 얻으면 상습 침수구역의 시설 보강 및 이주 지원, 원도심 재생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등에도 재투자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병우 의원은 뭐
구미, 김해, 천안, 춘천 등 지방의 중소도시들이 앞다퉈 지금 공사를 설립하고 있는 만큼 네. 포항시도 하루빨리 나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포항의 개발공사 설립 전에도 한번 추진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약 3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 2020년 포항시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예. 이제 뭐 공사의 경우 뭐 수익성이 낮은 포항 구도심 재개발이나 임대주택 건립까지 맡아서 이제 공공성 부분 이 예. 부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뭐 시의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다시 이슈가 된 만큼 어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포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준혁 기자였습니다.